추석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이 매진됐다고 한국은 냄비 근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추석 기간 동안 일본 관광지에서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가 속출했다는데 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불매운동 엄청난 단결력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페페TV 댓글에 추석에 일본 여행 예약 매진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라서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페페TV에서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닛산 자동차에 이어 혼다 자동차도 철수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 현지 언론의 반응 등 유익한 정보로 꽉 채워봤습니다. 지금부터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올리폰 뉴스 네트워크 방송과 서일본 신문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 중 70%가 일본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절반에 육박했던 규슈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온천지인 규슈 지역 오이타현, 유우시의 온천거리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89만 1676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은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유우시 관계자는 올 추석에는 기대하는 만큼의 관광객이 오지 않았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이타현 베푸시의 스기노기 호텔은 한국인 손님의 예약이 한 건도 없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일본 철도가 운영하는 17개 호텔의 한국인 관광객 숙박 객실 수를 보면 7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0%가 감소했고 8월은 60%가 줄었습니다. 부산에서 5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스시마섬의 경우 한국인 입국자 수는 7,613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와 한국으로 오가는 항공기와 고속선은 간편과 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있는 한국 여행사 여행박사의 일본 법인 측은 리먼 쇼크 같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이렇게 손님이 줄기는 처음이라면서 지난해 추석은 40상의 한국인 관광객 패키지 투어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한 팀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행사 거래처인 관광버스 회사에서는 앞으로 1, 2개월 안에 파산할 수 있다면서 규슈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한국에 우리의 매력을 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 이후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의 70% 정도가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지방 여행지만 타격을 입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이 매일 300~400명씩 찾던 도쿄 하라주쿠의 레드락은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하루 100명도 찾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인천공항은 어땠을까요? 올해 짧은 추석 연휴에도 국내 여행객들은 일본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짧으면 가까운 일본 여행의 인기가 늘어나는 기존 흐름을 깬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입니다. 15일 관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으로 향한 여행객 수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먼저 해외여행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 노선별 출국자 수부터 급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11만 9,572명에 달했던 일본 출국자 수는 올해 5만 6,468명으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연휴 기간을 고려한 하루 평균 여행객 수는 지난해 19,929명에서 올해 11,294명으로 43.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추석 하루가 토요일과 겹치면서 평소보다 짧은 4일 연휴가 됐습니다. 연휴가 짧으면 통상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일본행 수요는 전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연휴가 짧을수록 일본 여행 인기는 높아진다며 그러나 올해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돼 단체 여행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노선 이용률도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일본 노선을 간편화하는 등 공급량 조정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도 대다수의 항공사, 여행사의 예약률이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행 티켓 자체를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자 수는 폭락했습니다. 주요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추석 직전 기준 예약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0%가량 줄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이번 연휴 동안 일본 노선의 예약률이 60%에 불과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의 연휴기간 일본 여행 수요도 70%에서 80%가량 감소했습니다. 한 LCC 관계자는 후쿠오카, 도쿄와 같은 인기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90%가 넘고 만석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며 짧은 연휴, 노선 공급량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이용률이 줄어드는 건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일본 무역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확산돼 휴가철 성수기인 8월부터 일본 국제 여객이 대폭 감소했다며 최근 일본 여행 예약률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일본 국제 여객 감소 비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도 지난해와 다른 올해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 매체인 서일본신문은 예년과 달리 올해 추석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적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한 관광국 보도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올해 한국 추석 때는 기대만큼 방문객을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규슈의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가량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자 현지에선 불매운동 장기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후쿠오카 고속선을 운행하는 JR 규슈는 지난달 말 이번에는 장기전이 될 것 같다면서 당분간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석 기간 동안에도 불매운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일본 여행 매진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일본 여행 매진 기록은 일본으로 운행하는 노선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몇 개 없는 좌석이 매진된 거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는 사람들은 일가 친척이 있거나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사업차 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순수 관광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에 비하면 소수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사실 저도 SNS에서 일본 관광을 간 사람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페페TV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득시키는 게 지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분노한 마음을 삭혀주세요. 대신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닛산차 철수한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고 대마도 피해 역시도 영상을 통해 팩트체크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혼다도 철수 위기에 놓인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이후 판매 침체에 따른 영업사원 이탈 현상이 본격화될 경우 혼다의 영업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달 15일까지 연휴 기간이 끝나면 혼다 코리아 이지용 사장과 허성중 사장은 판매 감소에 대비해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사원 이탈을 막고 딜러 자구책을 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지용 사장은 지난 6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해부터 판매 급감을 경험하며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차 1만 대 판매 달성이란 당찬 포부를 갖고 대표이사로 올라섰지만 상황이 당장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혼다 코리아 자동차 사업부는 지난 8월에 138대 판매에 그쳐 일본차 전성기가 끝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혼다 자동차의 작년 8월 판매량 724대, 지난 7월 판매량 468대에 한참 못 미치는 판매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6,290대로 작년 동기보다 44% 늘었는데 하반기 판매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해 중형 세단 어코드 등의 부식 논란으로 고객 신뢰를 잃었다가 올해 다시 판매가 살아나는 와중에 일본발 악재가 터진 것이 뼈아픈 상황입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혼다 측 입장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어땠을까요? 지난달 닛산은 58대, 인피니티는 57대 등 115대에 그친 한국 닛산 역시 2008년 공식 출범한 이래 최저 판매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8월 359대를 판매했지만 불매운동 여파로 1년 사이 판매량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7년 한국인 최초로 닛산 대표이사로 취임한 허성중 사장은 기업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
닛산은 회사의 재무 사정이 일본차 업체 중 가장 어렵습니다. 최근 신형 모델로 교체된 알티마는 7월에 99대, 지난달 17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한국에서 월 4,500대씩 팔리던 주력 세단 알티마를 팔지 못하면 닛산의 영업 인력들은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한국 닛산은 전국의 닛산 브랜드 21곳, 인피니티 브랜드 10곳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딜러들이 일선 현장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달 전시장 한 곳당 평균 3, 4대를 판매한 게 고작입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닛산 본사에서 딜러 이탈을 막기 위해 딜러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매량이 바닥을 친다면 한국 시장을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다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이 맡고 있는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판매 감소폭이 덜하지만 사태 장기화로 갈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여행 불매 여파로 일본 관광지에서는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가 속출했고 일본차도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추석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이 매진됐다고 한국은 냄비 근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추석 기간 동안 일본 관광지에서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가 속출했다는데 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불매운동 엄청난 단결력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7광구만 우리 땅으로 못 박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페페TV에서는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공론화되지 않은 사실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을 제작하겠습니다. 7강구를 찾아오는데 페페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기나긴 개표 여정에 첫 번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조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개표 닷새 만에 당선 소식이 나오자 미국 곳곳에서 환호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보도 직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이끌도록 미국이 나를 선택해줘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험난할 것이지만 이걸 약속하겠다. 나는 나를 뽑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선에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되자 웃음을 지은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개표가 한참 이뤄지던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리 기후협약 복귀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국제적 협약을 탈퇴해버린 트럼프 정부의 과오를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내세운 바이든 당선인의 상징적 공약입니다. 바이든의 환경 관련 공약은 적극적이고 다양하며 포괄적인데요. 크게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환경정의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넷제로는 기존 원전은 유지하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모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첫 임기 안에 2조 달러, 우리 돈 약 2,240조 원을 투자해 고효율 건축, 친환경 차 보급 등으로 10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죠. 또 건전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으로 개선된 공공보건과 경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정책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행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어느덧 태양광이 핵심 사업 부분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태양광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죠. 경쟁력도 매우 높다고 평가받았는데요. 하나큐셀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영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또 하나솔루션은 수소와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 등 차세대 친환경 사업에 힘을 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와 관련해선 태양광에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인데요. 기존 천연가스를 이용한 것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죠. 여기에 올해 8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그로잉 에너지랩스에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미래형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도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 태양광 셀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인 동시에 세계 2위 규모의 전기차 시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와 관련해 우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앞세워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LG화학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의 배터리 생산 공장까지 갖추고 있어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마찬가지로 호재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5년 안에 50만 대의 스쿨버스를 전기차로, 장기적으론 300만 대에 이르는 공공기관 차량을 배출가스를 뿜지 않는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을 공약으로 세웠죠. 또 친환경차로 바꾸는 차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 이득을 주는 정책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친환경차에 있어서 국내 업계의 경쟁력이 높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수소전지 기술과 수소차 양산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넥소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 7월 수소차 최초로 누적 1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트럭 엑시언트를 양산해 스위스로 수출했고 2022년에는 미국에서도 수소트럭 보급에 나설 계획이죠. 완성차 업계에도 이 같은 친환경차 시장 성장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투입한 전용 모델을 본격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전동화 전담 판매 조직을 신설해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서 수소전기 대형 트럭 에시언트와 고성능 전기차 모델 RM22 공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중국명 아이니커 발표 등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친환경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요. 만약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환경 관련 공약이 정말로 지켜진다면 지구 온도 상승을 0.1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2100년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이 0.1도 억제될 수 있고 이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라고 국제기후변화 대응기구인 기후행동추적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죠. 기후변화 대응과 상당히 역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조치를 뒤집었고 각국 국가들이 서명한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했는데 현재까지 협약 서명국 중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여러 국가가 자유무역주의를 악용했기에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입었다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에 돌입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차별화를 둔 지점인 겁니다. 그는 통상에서 동맹국을 고려한 행보와 각종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세계무대 복귀를 위해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죠. 즉, 파리 기후협약의 재가입을 시작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적인 국제제도와 기구에서 미국의 지위와 지도력을 회복하려 할 겁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두루 고려해 보았을 때 국내 경제 분석 기관들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한국 경제가 소폭 성장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내 상황 대비 경제산업 분야는 0.1에서 0.4포인트 상승, 총수출 등 무역 분야에서 0.6에서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에는 해당 지표가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하락이 예상됐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관련 공약이 실행되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산업 전반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미국 내 생산이 원칙, 중국의 그린 산업 관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혜의 폭이 클 수 있다고 바라봤죠.
사실 이미 예전부터 한국은 지구의 온도를 내려가게 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들을 많이 실시해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극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은 그린 뉴딜에 있어 세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준비되어 있죠. EU에서는 한국에게 그린 뉴딜 관련 질문과 방향성을 물을 정도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밑거름이 마련되어 있는 한국은 미국의 새 대통령의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 이후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친환경 사업에서도 절대 강자가 되어 앞으로 훨훨 날아가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그린 뉴딜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